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6년 2월 19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오늘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죠.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졌고 여러 가지 빌드업이 된 끝에 오늘 무기징역을 받았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제 눈에 띈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중에 이제 다른 언론들이 잘 보도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송영길이 온 거 돌아왔다. 이 혐의에 대해서, 모든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받고 돌아왔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재명이 이번 중간 선거를 통해서 노리는 거, 이번 봄 시즌을 통해서 노리는 어떤 민주당 내 개혁, 수박의 잔재들을 몰아내는 것. 누가 나오더라도 당선되는 그 국회의원들, 그리고 선배가 후배한테 물려줬던 김대중의 안타까운 유산들이죠. 그게 손을 이번에 대려고 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송영길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이재명의 계획에 힘을 실어준다 보고,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깊이 알지는 못하지만 일단 민주당의 반응이, 전반적인 반응이 떨떠름하다. 언론들의 반응도. 특히 MBC가 주로 어디에 서 있는가, 이게 잘 보여요. 자, 그 외에 또 중요한 일들도 말씀드려 볼게요. 늘 말씀드려오던 주제들이죠. 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많이들 보셨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지기현의 선고문 자체가 희한한 부분들이 많았다, 고령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부분 나오는데, 여러분 지기현한테 뭘 기대하셨습니까? 기대한 거 별로 없어요. 그냥 잘 나온 거예요. 그냥 잘 나온 거고, 그가 선고문에 뭐라고 했든지 간에 그것은 전혀 기억에, 역사에 남지 않을 거예요. 심은 내란 우두머리가 유죄로 선고가 됐고 무기징역을 받았다.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김용현 30년 받았죠. 자, 그가 빌드업 된 거에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말들이 많은 이상한 소리들에 귀 기울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제가 이것을 보는 시각은 이렇습니다. 지기현은 조희대가 심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구속 풀어줄 때도 희한한 방식을 동원해서 4.4.5.2 비슷하게 해가지고 풀어주는 것인데, 그가 맡은 임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지기현의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이냐? 지기현도 살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이 특공대로 파견됐잖아요, 여기서. 그 역할에 부합해야 되는 것이고, 부응해야 되는 것이고, 그거에 부응을 못할 때는 변명을 할 게 있어야 됩니다. 지기현의 판결은 궁극적으로는 이겁니다. 이재명의 지지율입니다. 만약 이재명의 지지율이 윤석열 취임 초기 때처럼 몇 달 만에 폭락을 해서 갑자기 20%로 떨어져 있다. 지금 이 상황에 윤석열이 때 20%였죠. 18, 19, 20 이럴 때였단 말이에요. 미국의 모닝 컨설트 기준으로 6월 달에 취임했으니까 지금 한 7, 8개월 된 거잖아요. 만약 이재명의 현 지지율이 그 정도였다. 10% 후반대, 20% 초반대였다. 전 세계 21개국 지도자들 중에 최하위권이었다. 윤석열처럼. 그러면 지기현 다른 판단 내렸을 겁니다. 지기현 바보 아니거든요. 조희대가 특공대로 뽑아서 보냈잖아요. 간을 계속 봤죠. 충분히 시간을 주면서 여론이 돌아설 수 있는. 저 국민의힘이 실패거든요. 일단 조희대의 실패로 또 이어지겠죠.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 안타까운 마음이 훨씬 덜 하실 겁니다. 이거는 윤석열과 이재명의 가히의 게임의 대선의 후반전이었어요. 그래 보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 한쪽에 좀 쏠리는 부분이 좀 있겠죠. 이것은 우원식을 대표로 하는 민주당 내 수박들한테도 상당히 안 좋은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반란을 한번 기획했었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힘이 우리 일반인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서 윤의견이 결국 낙착되면서 내부 분열을 일으키면서 자리를 또 어리를 털고
주저앉잖아요. 이제 멸망의 길로 가겠죠. 그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서울, 경기에서 가뭄에 콩나듯 있는 의원들보다 대구, 경북에서 또아리를 튼, 그리고 현재 PK, 부산, 경남 지역에서 또아리를 튼 의원들, 그들은 생존할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들이 의사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왜? 나는 계속 국민의힘이 있을 거니까 당신들은 날아갈 거고 서울, 경기도나 서울은 나는 여기 계속 있을 거니까. 그들의 성향에 맞춰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보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 국가와 민족의 앞날에 대한 이런 생각은 전혀 없죠. 뭐 민주주의 천만의 말씀이고요. 그와 똑같은 세력이 민주당에도 있다는 겁니다. 힘들죠. 그들은 항상 승리해요. 나오면. 그래서 세를 펼쳤죠. 뻗쳐서 경기도, 서울 지역까지 계속 영향력을 펼쳤습니다. 저는 지난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기억을 합니다. 인천 어디 홍익표 당대표 옛날 선거까지 나왔던 홍익표 오래된 사람이죠. 그걸 캐냈죠. 그 외에 그런 지금 제가 대표적인 예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김대중의 마지막 막내 비서였던 설훈 오래 했죠. 거기도 공천을 못 받았죠. 강력하게 저항했습니다. 그들. 자, 서울 경기도에서 1차적으로 그들 좀 걸러냈고 그들 자리에 들어왔던 이재명계에 이재명이 추천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재명의 영향력 하에서 공천이 됐던 의원들이 이번 내란 국면에서 좋은 모습들 많이 보여줬다고 봐요. 그런 것들이 지금 아랫지역으로 내려가려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걸 감잡았기 때문에 김병기가 날아가고 난 이후로 수박들이 발악을 하는 것이고 원수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개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개헌 이야기를 하는 건 뭡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국민의힘과 손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네. 자, 그래서 전한길 아저씨가 돌아오셔가지고 미국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 이런 희한한 소리를 하는데 이걸 보면은 지금 전한길의 어떤 생각의 수준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의 수준, 또 전한길의 강한 영향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국민의힘의 생각의 수준을 알 수가 있어요. 뭐 제 채널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의 대통령들은 민주당 정권과 훨씬 가깝습니다. 대화도 훨씬 잘 통하고. 한국에서 미국이 예상치 못한 정변은 항상 국민의힘 계열의 대통령이 한국에 있을 때 발생했어요. 맞습니까? 네. 박정희 때, 전두환 때, 그리고 박근혜 때, 세월호를 통해서. 그리고 중국에 가서 낼름 붙어버렸죠. 윤석열 때. 자, 이런 이야기는 이게 뒤에 종교적인 배경이 있거든요. 이것은 개신교랑 연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개신교에서 이렇게 믿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믿는 기독교, 우리보다 훌륭한 천국의 종교, 완벽한 이상향의 종교, 그걸 우리가 물려받았고 그것을 따르는 우리 한국의 예수, 윤석열, 전도사, 전한길, 고성국. 정작 미국에서는 요즘 개신교는 인기도 없고 이미 그것만 생각해봐도 알아요. 한동훈을 지금 밀어냈는데 뭐 밀려날만 하지만은 한동훈한테 피하라고 전화를 준 게 누굽니까? 좀 미국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배신자 찍혔는지 모르죠. 왜 민주당들 의원들한테 전화를 줄 때 왜 한동훈도 같이 줬냐? 같은 편이다. 이런 단순 하는 생각에 어떤 극명한 표현이다. 즉 그러니까 그가 미국에 가 있다는 것은 그의 지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상한 불편한 곳으로 도망가서 숨어 있다 온 거예요. 이제 뭐 곧 사라지리라고 봅니다. 레이더에서.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눈을 끈 게 이거죠.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임박했다는 징후가 있다. 전면전이 될 수 있다. 말의 도수가 엄청 올라갔어요. 갑자기 소주 마시다가 양주 마시는 꼴이 된 거거든요. 이러면 엄청나게 위험한 이야기잖아요. 우리 언론 보도만 봤으면. 근데 어제도 소개해드렸지만 어제 청신호라고 MBC에서도 보도를 했어요. 이것도 MBC일 거예요. 예, MBC네. 하루아침에 이게 전환이 됐어요. 반대 방향으로. 이거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는 청신호가 있고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은 고조된다. 협상을 위해서 미국은 전력을 더 보내고 있고 이란은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오늘 보니까 뭐 러시아랑 또 이란이랑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 하루아침에 어떻게 돌변될 수 있느냐? 그러면은 미국과 이란이 지금 스위스 제네바에서 하고 있는 회담이 비핵화 평화회담이 박살이 났느냐? 그런 이야기는 또 없어요. 참, 러시아 보도를 볼까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것은 전 세계적인 블러핑이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고 하니, 자, 이번 주말 미국 이란을 타격할 수도 우리 보도랑 조금 달라요. 도수가 좀 약해요. 네. 그러면서 저울질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타격할 수도 있다. 그 말이 딱 맞아요. 그리고 아직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예, 우리 MBC 보도와 좀 도수 차이가 좀 있죠. 그런데 이게 10중 8구 난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아랍 전역이 개입되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미국과 이란만의 전쟁이 아니에요. 조금만 이성을 가지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과거를 떠올리면서 이라크 침공할 때 그 전혀 명분이 없는 전쟁이었죠. 결과적으로는 이라크 사람만 60만 명을 죽였죠. 그때 우리도 참전했죠. 예, 뭐 직접 전투부대를 보내지 않았지만 전 세계가 지원을 했고 이라크 주위에 있던 모든 아랍 국가들이 미국을 지원했어요. 뭐 항군이 공항이니 아낌없이 제공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그러리라고 봅니까? 그렇게 하기 이란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 이라크보다 훨씬 강해요. 브릭스에도 가입해 있고 러시아가 S-400 방공미사일을 보낼 정도고 최신 전투기를 보냈고요. 중국하고도 유대가 괜찮아요. 왜? 거기가 이란하고 사우디의 관계를 회복시켰거든요. 중국이 중재를 해서. 그래서 같이 브릭스에 들어가는데 아마 사우디는 좀 발을 뺐을 거예요. 이란은 들어갔을 거예요. 작년에. 그리고 러시아와 이란이 상호 방위 조약, 북한과 맺은 상호 방위 조약 정도는 아니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공격을 한다는 것은 미국의 힘은 지난번에 20년 전에 이라크 공격할 때보다 훨씬 떨어져 있어요. 전 세계 여론을 긁어 모아야 되는데 지금 유럽 국가들이 미국하고 친합니까, 여러분? 아니죠. 아랍 국가들이 올라타겠습니까?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이미 공식적으로 요청이 오고 난리가 나야 돼요. 이렇게 전면전을 하려면. 일단 한 발 쏘게 되면은 이란의 대응이 바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 얼마나 본격화되느냐는 미국이 예단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전쟁이에요, 그냥. 근데 사전 정치 작업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 거기다가 러시아도 이렇게 거기다가 박자를 맞춰준다? 이건 글로벌 블러핑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이번 주말이면 오늘이 목요일이잖아요. 금요일부터 주말 아닙니까? 금토일 주말이죠. 하루 이틀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러면 우리 외교부에서 당장 나와야 돼요. 이란에 있는 사람들 다 철수해라. 특히 일본 같은 데 눈치 빠르거든요. 일본 대사관 철수하고 유럽에서도 주 이란 대사관 다 철수하고 이런 게 막 떠야 돼요.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했을 때처럼. 그때 그랬지요. 그런 게 있습니까? 여행 자제 권고조차 나오지 않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오늘 또 이런 것도 나왔죠. 그래서 이것도 블러핑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번에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 있었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협상단들이 돌아온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지금 영토 문제로 인해서 성과 없이 끝났다고 표현하고 있고 러시아에서도 심지어 이런 표정으로 잡았어요. 그냥 돌아왔다라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영토 문제는 어디서 국내 언론에서 실어 나르는지 모르겠어요. 돌아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표정에서 암시하는 바가 있죠. 말 안 했어요. 뭐라고? 저는 이게 이런 점이 러시아 언론의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거짓말 애써 하지 않는다.
네. 여기서 어떤 진전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연휴의 마지막 날 북한한테 사과했다고 봅니다. 보낸 거. 그거 아니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이것은 좀 전에 러시아의 태도,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는 데서 갑자기 박자를 맞춰줬잖아요. 그 박자 맞춤의 2탄이에요. 이게 2절이에요. 2절. 예. 제 생각입니다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란 건과 지금 우크라이나 협상권이 따로 간다? 양갈래로?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간다? 아니면 한 방향으로 가서 완전히 다 쫑이 난다? 지금 이대로 풀이하자면은 이란과는 전쟁을 하고 우크라이나는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전 세상이? 그게 부흥하는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계 대전인데 그렇게 되면은 이란하고 전쟁하고 우크라이나는 지속이 되는데 세계 대전이잖아요. 그러면 맞죠, 여러분? 근데 우리는 북한에 무인기 보낸 걸 사과를 하고 있고 김여정은 거기에 대해서 알았다. 인정. 바로 반응 나오잖아요. 몇 시간 만에. 이게 같이 존재할 수 있는 일들입니까? 여러분? 아니지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미국과 러시아가 같이 거짓말하고 있고 우리 언론들은 부하 내동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에 가깝죠. 한 일주일, 10일 전에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예. 이런 이야기죠. 우크라이나 동남부 함락을 눈앞에 두고 있다. 유럽 대화론 갈등. 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랑 대화를 해야 된다.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대화해야 된다는 게 핵심 분위기예요. 이게 안고예요. 예, 미국은 떠나가는데 우리끼리 무장을 해야 된다. 어느 세월에? 예, 우리는 탱크 주문하면 수십 대를 2개월 만에 배달하는데 레오파르드 탱크는 2년 만에 오는데 1, 2년 만에 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하고 손잡은 폴란드가 두각을 나타내고 향후 유럽 대륙에 강자로 올라선 거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거예요. 경고를 그렇게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런 게 진실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봅니다. 우크라이나 동남부 함락을 눈앞에 뒀다. 그러면 여기서 파토가 났다? 그럼 남은 것은 뭐냐? 전쟁을 하겠다? 미국은 발 뺐다? 미국은 이란하고 전쟁해야 되니까? 그럼 유럽 국가들 다 긁어 모아봤자 탱크 몇백 대, 자주품 몇백 대밖에 안 돼요. 러시아는 지난 몇 년간 전쟁을 하면서 군사 생산력이 짱짱하게 올라와 있고 누가 이기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 이런 게 자, 바로 반응이 왔죠. 오늘 아침에 정동영 재발 방지 의지 높이 평가, 남북 경계 강화, 경계 강화. 이것은 이제 사족이고 이건 노란 색깔로 된 게 진심이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야기한 것을 접수했다라는 것이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 어제 정동영이 급하게 연휴 마지막 날 이런 걸 했냐? 그는 유럽에서 현재 진행 중 협상이 잘 됐다. 러시아는 그 말도 안 한다. 대신에 미국이 이란을 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저는 그것은 블러핑이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진도는 나가고 9차 당대회가 기다려지는 상황이죠, 지금. 여기 평소에 북한이 남한 쪽 어떤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 잘 표현하지 않는 낱말이 들어있네요. 정동영 재발 방지 의지, 높이 평가, 높이. 여기서 극찬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표현이라고 봅니다. 자, 우리 군은 그 정동영의 그 화해 메시지 당연히 이거야. 대통령 제가 받고 당연히 하는 거죠. 이거 이상은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를 압도하는 것이에요. 네,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국내에 웬만한 지지율을 갖고도 해결하기 어려운 특히 부동산 문제 같은 것들을 이번 기회에 밀어붙일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민주당 내부의 수박들을 청산한다는 거, 개혁해낸다는 거, 예, 그런 거에 이번에 이제 송영길이 컴백한다는 것은 상당히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다. 이재명 입장에서는. 송영길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전남 출신이에요. 우리 연세대 학생회장 출신이죠. 그러니까 호남 사람이에요. 선명성이 가장 뛰어나죠. 기존 그 수박들과는 다르죠. 체계가 다르죠.
그래서 국방부 후속으로 정동영 사과 발언 후속으로 비행 금지 구역 재설정하고 이런 것이 재발 방지 대책이라고 이제 평가를 한다는 거죠. 북한이 높이. 네. 이게 오늘 무기징역을 받은 윤석열이 이야기하던 종북 좌파의 발호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의 기준으로 봐서는. 자, 그리고 우원식 오늘 발표해서 오늘 선고가 내리니까 감경이 아쉽다. 입장면 우의장 윤 이제라도 사죄해야. 참 말이 힘이 없죠. 예, 그냥 사탕 발림 소리를 하는 것인데 이제라도 사죄를 해야. 이런 말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죄하겠습니까 그가? 자, 그가 그래서 대국민 발언을 할 때는 사탕 발림이 상당히 많다. 그런 그가 왜 최근까지도 개헌 발언을 했으며 작년 대통령 선거일이 결정되기도 전에 왜 내각제 개헌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습니까? 제가 내각제 개헌을 암시한다는 것은 그가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윤석열의 사례를 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치적 제도.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들과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는. 그런데 감경도 아쉽다. 이재명의 지지율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으면은 지기현이 살려줄 수 있었던 윤석열이에요.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당선도 되기 전에 그런 발언을 했던 우원식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김병기 이후에 수박에 지금 수장 자리를 우원식이 노리고 있다. 네, 계속 헛발질이다. 자, 이번 한 1, 2주일 전에 나왔던 그때는 뭐 제왕적 이런 얘기까지는 안 했지만 이번 기회에 개헌을 하자. 자, 이것은 이재명의 재판에 관여했던 부정적으로 관여했던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올렸던 그 누구죠? 기억이 안 나네요. 검찰 출신의 그 전주 지역구를 가진 그 최고위원. 그와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심점을 형성할 수 있고 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청대 흔들기를 하는 거죠. 그가 미쳤습니까? 초선 재선으로서 최고위원이 간신이 됐는데 알면서 그런 변호사를 추천한다? 예, 폭탄을 짊어지고 북한 탱크에다가 샀던 폭탄 치룡사의 역할을 한 거예요. 다른 측면에서는 이 우원식이 있는 거죠. 자, 그럼 우원식의 송영길이 나타난 거죠, 지금. 훨씬 진짜 백이죠. 지역성을 보자면. 그리고 그들 성향과 전혀 다르죠. 저는 깊이 있게는 몰라요. 근데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가 계양 쪽에 있었고, 그가 이렇게 직을 잃으면서 아니면 직을 포기했든지 간에 그 자리를 이재명이 물려받은 거죠. 예, 이재명은 처음에 그를 지지하는 의원은 몇 명 없었어요. 그리고 검찰의 강력한 공격을 받고 있었죠. 지금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되죠. 그것을 민주당에서 전체적으로 구원해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정면 승부하라 라고 언지를 준 게 문재인이고 거기에 실행하는 데 도움을 준 게 송영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나와서 당선됐잖아요. 네. 자,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대충 큰 그림으로서 이해를 했습니다만 오늘 보니까 송영길 무죄 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전화가 왔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재명이 신세를 졌다는 거예요. 큰 고비를 넘어갔는데 이재명이 두 번째 대통령 후보에 나오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간 업그레이드 많이 됐습니다. 민주당 후보로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내공이 있어야 돼요. 극한까지 바닥까지 내려갔다 올라와야 돼요. 노무현이 그랬고 문재인이 그랬어요. 송영길도 그런 길로 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재명도 당연히 그랬죠. 이런 강제가 부상했어요. 거기다가 그의 고향은 전남 고흥이에요. 아주 시골에서 올라와서 서울 와서 공부했죠. 연세대. 청庆대도 비슷하죠. 충남에 아주 대둔산 밑에 산골에서 올라와서 서울에 와서 나왔죠. 학생운동했죠. 이도 그렇죠. 여기가 아직도 김대중이 살아있다면 후보군으로서 예전에 박정희가 말입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전두환, 노태우, 장제동 이런 걸 고를 때
김대중 대통령이 고를 수 있는 사람의 군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 인생 역정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여기가 우원식하고 같은 편이겠습니까? 다른 편이겠습니까? 당연히 다른 편이죠. 예. 자, 보니까 62세. 우원식가 이거보다 몇 살 많아요. 우원식도 연세대학을 나왔더라고요. 공대를. 학교를 같이 다녔을 수는 있었을 것 같아요. 전남 고흥이고, 출신이, 학교를, 예, 연대를 나왔던 것 같고, 이게 지금 표현이 안 돼 있네요. 인천시장 했었죠. 그리고 그가 주로 했던 게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외교 쪽으로 했어요. 여기서 문제인이 된 거죠. 대통령 비서실 러시아 특사를 했다는 부분이 커요. 20대 국회의원 인천 계양구 월, 여기가 아마 이재명의 지역구였을 거예요. 현재 누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을 했어요. 이때가 뭐냐? 저기 송영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미 종전선언과 다극화 여기에 디자인에 관여한 사람이에요. 문재인과 함께. 그 행동대장을 했던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이 연혁을 보면. 그 다음도 외교통일위원장 했죠. 민주당 대표까지 했죠. 이때 우원식을 이기고 민주당 대표가 된 겁니다. 이낙연 이후에. 그러다가 덜컥 걸려 들어간 거잖아요. 똑같은 이유예요. 이재명 공격한 거랑. 그게 걸려 들어간 거죠, 여기는. 뭔가가 있으니까. 자, 여기는 문재인 사람, 이재명 사람, 여기서, 뭐라고 할까. 이낙연과 달리 수박가 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근데 전남 고흥 출신이에요. 수박이 긴장하겠습니까? 긴장 안 하겠습니까? 우원식이 긴장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엄청 긴장하죠. 왜 하필 이때 그를 살려줘서? 아마 지금 민주당 지금 수박들의 입장에서는 윤석열의 무기징역보다 송영길의 무죄가 훨씬 더 크게 다가오고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보도를 쫙 검색을 해서 봤거든요. 이런 게 뜨더라고요. 보니까 위에 MBC 뉴스 민주당 복당 신청하겠다. 인천 계양을 출마 여부는 지도부와 상의하겠다. 그 밑에 인천일보 송영길 복당 심사 주체는 서울시당 관할론 확산. 그 오른쪽 위에 서울신문 송영길 복당의 계산 복잡해진 여. 이 여가 누구냐 하면은 수박들입니다. 예. 단지 수도권에 있는 젊은 신진 능력 있는 의원들이 아니라 이건 호남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의원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몸으로 증명해 준. 자, 이대송영 송영길의 마음의 빛 다 고려해 보궐교통 정리. 예, 이거 잘 풀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 볼까요? 2021년 그 당시 당대표 선거할 때 홍영표 나왔죠. 홍영표가 아마 인천 어디에 있을 거예요. 어디에 수박이죠. 서른 관계 잘려나갔죠. 오랫동안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 그게 지금 호남으로 내려가서 지역을 교통정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번에 뭐 통합이 되면 광주, 전남 도지사 거기서 새로 통합이 된 한 사람이 아마 장이 될 것 같은데 기존 사람들 아니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송영길까지 나온 마당에. 좀 전에 얼마 전에 이야기 나왔었죠. 전북 도당이 조국당 하고 하는 지방선거 협력 우리는 안 받아들인다. 이런 소리 했었죠. 거기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감히. 자, 이 중에서 홍영표는 날라갔고 우원식은 국회의장이 됐고 그래서 송영길은 찢겨서 날라갔죠. 예, 이거 애매한 거예요. 이때 같이 이재명 같이 날려야 되는 거예요. 포석을 깊게 두고 날려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치적 잠재력에 대해서는 검찰의 눈이 더 높아요. 어떻게 보면은. 네. 자, 이때 보면 이런 말을 하죠. 우원식 이런 걸 강조했어요. 검찰 개혁을 이때 이제 문재인 때예요. 검찰 개혁 국민이 지지하지만 민생이 뒷전으로 밀린 바가 좀 있다라고 조선일보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것은 타협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자, 그거랑 작년 4월에 그거 했던 개헌, 또 최근에 이야기했던 개헌, 그거 어떤 물결을 타고 있는지 아시겠죠? 저는 이렇게 우원식은 이렇게 해서
민주당 내의 수박, 국민의힘의 잔재세력, 위기를 느낀 거기에 본인이 본인은 그냥 국회의원 끝나고 은퇴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이야기, 쉽게 이야기해서. 자, 이제 뭐 일론 머스크 이야기가 나왔죠. 예. 왜 지금 언론의 보도를 보자면은 이란과 미국이 지금 초대형 전쟁을 벌이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끊임없이 지속될 것 같은데 일론 머스크와 이 빅테크들은 왜 너나 없이 한국에 투자를 하려고 그러냐. 태극기까지 걸어가면서. 그거는 연막탄이고 블러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헷갈리게 한다는 것은 자본의 흐름을 헷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퉁치고 나오면서 2배 득 볼 걸 4배, 6배, 8배 득 보겠다는 거예요. 이미 결론은 정해졌고 계속 확인하잖아요. 이 방향은 굳어졌어요. 이재명의 발언만 봐도 이제 세상이 이해가 돼요. 거기 남북 문제까지 들어갔죠. 김여정의 화답.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세상의 흐름의 징표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